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제가 노인복지센터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어렵진 않을까? 할까 말까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나 요양보호사 5년 경력을 가지고 원장님이 되고 싶은 분들, 간호사로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방문요양과 통합재가센터를 오픈하고 싶은 예비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500건이 넘는 장기요양기관 창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자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천천 박사님, 방문요양센터, 제가 복지센터, 제가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비 원장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과 주위에 물어봐도 행정 업무도 굉장히 많고 어르신들도 모집을 해야 해서 영업도 엄청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당장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버리고 과연 올인해서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텐데요. 이런 질문들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왕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할까 말까 고민이시라면 오픈 시 성공한 대표님들을 분석해서 나도 저 정도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포인트를 찾으시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압도적으로 성공한 원장님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잘 들어줍니다. 5년, 6년 저희 국회와 함께 2년이 돼서 오랜 기간 제대로 운영하신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포인트에는 공감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분명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다가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 딱 들어오게끔 던져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뭐 하루가 그냥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된 에피소드나 돌봄에 따른 어려움이 누구나 각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세한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좋은 이야기는 오랫동안 들어줄 수 있어도 안 좋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주기, 뭐 공감하면서 들어주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이 이야기를 사이사이에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잘 들어준다면 보호자님이나 어르신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원장님들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두 번 통화하고 세 번 통화하고 만나고 하면 이미 보호자님들, 어르신들 헤어나오지를 못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들어주는 분들이라면 제가 노인복지센터 압도적 성공 첫 번째 특징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압도적으로 성공한 제가 노인복지센터 원장님의 특징 두 번째, 놓치지 않습니다. 예, 제가 13년도에 경북 그 땡땡시라 할게요. 땡땡시에서 만나서 요양보호사로 시작하신 원장님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요양보호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노인복지센터 100명을 만들고 지금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까지 하시는 대표님 사례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너무나도 어르신들을 빠르게 모집을 하시기에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유심히 살펴봤던 기억이 나요. 되게 오래전 기억인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 그때 당시 휴대폰 그 대표님의 휴대폰은 폰 주위가 엄청나게 지저분했습니다. 메모지가 폰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냐,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상담했던 분들 특징하고 했던 이야기들, 등급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이 이용하는 경쟁 업체의 이름들을 잊지 않게 메모로 남겨두고 지금 등급 신청 중인 어르신들도 메모로 남겨서 다 스티커로 붙여놓으신 거더라고요. 안 잊어버리려고. 다른 물건들은 몰라도 휴대폰은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으니까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붙여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업체와 어르신 모시기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댁에 2번이고 3번이고 찾아가서 무조건 본인이 더 잘해줄 수 있다고, 꼭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르신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까지 덤으로 얻는 거라고 설득하면서 경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결국 본인의 영역에서 예비 고객이 본인 영역 에어리에 들어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이 집념과 마인드, 요양 서비스에 더불어서 본인의 역량을 판매하려는 저돌적인 전략을 가지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내 사람 지키는데 자신 있다, 그럼 압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압도적으로 성공한 대표님들 전략적입니다. 성공하신 제가 노인복지센터 원장님들 전략적인데 특히 일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정확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급자 상담, 온라인 마케팅,
선생님들 상담, 모니터링, 교육, 갱신할 어르신들 챙기기, 리더기 잘 찍었는지 확인하기 등 그날 할 일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냥 합니다. 게다가 고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객이 될 수 있는 3개월, 6개월 뒤, 1년 뒤 고객까지 미리미리 2주, 3주, 4주 단위로 인사하고 관리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1년 365일을 계획을 짜고 실행합니다. 이 전략적인 스케줄 통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노인복지센터의 어르신 숫자의 증가가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일자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급자가 10명에서 11명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명에서 3명이 병원이 가서 뚝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서 요양원 가셔가지고 뚝 떨어져서 7명이 됐다가 10명에서 7명이 됐다가 지속적인 영업으로 다시 4명을 채워서 11명으로 올라가는 지그재그 구조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는 만큼 또 그만큼 많이 들어오려면 이미 3개월, 4개월 전부터 고객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취해야 되고 이미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통제하는 데 진심이고 전략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계속 할 수 있다, 일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제가 노인복지센터 압도적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성공하는 대표님들,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네 번째, 이타적입니다. 이거 절대 착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수급자를 70명 이상, 100명 이상 모집하는 대표님들이, 사업을 성공하려는 대표님들이 착하고 물러 터져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타적이라는 말은 본인 생각만 하면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직원들에 대한 대우인데요. 대규모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시장보다 조금 더 직원을 더 대우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중 첫 번째는 시급이고 두 번째는 인적 관리인데요. 압도적 성공 첫 번째가 잘 들어준다였죠. 이분들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 해결과 복지에도 귀를 기울이고 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것인데요. 방문양센터는 매출의 86.6% 이상을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7%로 임대료, 운영비, 홍보비, 사무비 등을 모두 지출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대표님한테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을 챙겨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압도적으로 성공한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당장의 작은 규모의 수익을 직원들의 시급을 낮춰서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규모를 키워서 2배, 3배 순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만큼 이타적이라면 장기적인 싸움인 제가 노인복지센터의 원장으로서 정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강점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성공하는 대표님들의 강점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인복지센터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압도적으로 성공한 선배님들의 능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만 따라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고민은 멈추시고 지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2,500건이 넘는 사업 할까 말까 상담 전문가 천천 박사와 30분 동안 면담할 기회가 있습니다. 1세계 단 1회. 진짜 참고로 상담 시에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상담 방법은 링크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